안녕하십니까. 한국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 RF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한정규입니다. 오늘은 RF 파워앰프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엔벨롭 트래킹 기술과 또 선형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프리 디스토션, 즉 DPD 기술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세미나 후반부에는 엔벨롭 트래킹과 DPD 두 기술 모두 구현한 획기적인 데모 영상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벨롭 트래킹과 디지털 프리 디스토션. 기존 중계기, 기지국에서는 널리 사용되어 왔던 기술이지만 요즘에는 모바일 기기 안에 앰프에 적용이 검토되면서 산업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대에 도래하면서 많은 휴대기기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대다수 무선통신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기가 무선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소자들이 또 각자의 다양한 역할들을 해내고 있는데 특히 파워 앰플리파이어는 말 그대로 전력을 증폭시켜서 상대방에게 신호를 무사히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한 LTE 통신 장치 안에 그 파트별 전력 소모량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앰프부터 DC-DC 컨버터, 드라이버, 베이스밴드, 디지털 신호 처리기, 필터 등 다양한 부품이 전송단의 역할을 이루는데 이 중 파워앰프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다른 부품에 비해 전력 소모량이 매우 높아서 휴대기기의 배터리 수명 시간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기술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2G 때는 14kbps 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최근에 LTE의 경우 100mbps 그리고 또 LTE 어드밴스로 넘어가면서 3gbps 또 그에 따른 대역폭도 200kHz부터 최근에는 이제 80MHz까지 상용화가 되고 있죠. 또 차세대 무선 랜의 경우에는 160MHz까지 대역폭을 급격하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변조 기술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2G의 경우 GMSK, 8PSK, WCDM의 경우 QPSK, 최신 이제 LTE나 차세대 무선랜의 경우 모두 OFDM 변조 방식을 선택하게 돼서 특히 이제 마이모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64쿼암 또는 256쿼암까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변조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시해야 할 것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PAPR, 즉 Peak to Average Power Ratio 또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신 변조 기술이 높은 PAPR을 요구하는 만큼 파워앰프도 높은 출력에서 높은 효율을 제공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고정 DC 바이어스 전압이 파워앰프에 제공이 되는데 낮은 앰프 출력에서는 효율성이 저하가 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배터리 효율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열로 손실될 수밖에 없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엔벨롭 트래킹 기술이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파워앰프는 일정 파워인이 들어가면 비례되는 파워아웃을 출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높은 출력에 다가갈수록 컴프레션 현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례하는 출력을 나타내는 구간을 선형 구간, 왜곡이 생기는 고출력 구간을 비선형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앰프의 효율이 가장 좋은 구간은 이 비선형 구간 근방이지만 컴프레션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PAPR은 Peak to Average Power Ratio로 그 수치가 높을수록 피크 파워에 비해 에버리지 파워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2G, 3G, 4G, LTE까지 발전해 오면서 실제 PAPR은 낮게는 2dB에서 최대 현재는 이제 8dB 이상까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구되는 피크 파워 신호로 증폭시키기 위한 전력이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 DC 바이어스 전압 공급은 매우 심플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고출력이 필요하지 않은 대다수의 시간에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랗게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불필요한 파워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대체로 열로 손실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스마트폰도 배터리가 빨리 되고 발열이 심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GSM, 엣지와 같은 TDMA 기반의 버스트 신호에서도 앰프의 전력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에버리지 파워 트래킹과 같은 기법도 적용되었습니다. 실제 버스트가 일어나는 웨이브폼에 맞춰서 앰프를 켰다, 또 사라지는 지점에서는 거의 끄는 방식으로 구동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출력 지점에서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지만 그래도 열로 손실되는 비효율적인 현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벨롭 트래킹은 앰프 특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특히 고출력 지점에서 최상의 효율을 실현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RF 신호의 IQ 벡터 값을 추출해내 엔벨롭을 생성해내고 이 엔벨롭을 전력 신호와 변조하여 파워앰프를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 선이 VCC 파워 소스가 만들어내는 엔벨롭이며 이 신호는 빨간색의 그 RF 신호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고정 DC 바이어스 전압과 또 파워 에버리지 트래킹 그런 방법과는 다르게 열로 낭비되는 현상 또는 그런 그 구간이 거의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엔벨롭 트래킹을 구현하려면 우선 사전에 파워앰프의 Pout별 필요한 최적의 VCC 또는 구동 전압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달성 가능한 PAE, 즉 Power Added Efficiency를 알아야 합니다. PAE는 Pout과 Pin의 차를 DC 파워로 나눈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은 앰프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1.5V서부터 3.4V까지 여러 단계의 VCC를 인가해서 각 Pout별 달성 가능한 PAE, Y축의 그 효율성, 퍼센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간 선은 3.4V의 고정 DC 파워 소스인데 다른 구동 전원에 비해 효율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18dBm까지는 아웃풋이 18dBm까지는 1.5V VCC가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VCC를 증가시켜 나가면 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장 그 효율이 나은 선은 지금 녹색 선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부터 시작되는 전압이 가장 그 낮은 1.5V 내지는 한 2V 정도의 전압으로 VCC를 구동을 해서 점차적으로 3.4V까지 단계별로 인가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시는 그래프의 데이터를 Pout 대 VCC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로 다시 재매핑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요구되는 Pout별 그 인가가 되어야 하는 전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전력 효율이 가장 나은 구동 전압을 알아낼 수 있는 하나의 룩업 테이블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룩업 테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쉐이핑 테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쉐이핑 테이블이 다 만들어진 것까지는 확인을 하셨는데 또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그 측정 결과들을 재매핑해 보면 또 다른 앰프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Pout 대 게인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1.5V서부터 3.5V까지 때 다양한 특성들을 보고 계시는데 옵티멀 VCC라고 표시된 그 파란색 볼드화된 선을 확인하면 앞서서 저희가 이제 그 최적의 효율을 보장하는 전압 포인트만을 따로 표기해 둔 것입니다. 이 포인트들만 활용하면 분명히 최고의 효율을 제공하는 앰프를 설계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Pout이 18dBm보다 커지는 지점서부터 그 게인 값이 어떤 선형적인 특성을 보이지 않고 이제 불규칙적인 어떤 비선형에 가까운 어떤 그 일괄적이지 않은 게인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앰프의 그 어떤 비선형 특성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즉 AM 디스토션 또는 AM PM 디스토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왜곡들은 DPD 기술로 보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DPD는 어떤 복잡한 신호 처리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되고 또 추가적인 어떤 전력 소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력 효율에 상대적으로 크게 민감하지 않은 중계기나 기지국 산업에서는 ET와 DPD를 혼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PD까지 도입하기 까다로운 엔지니어들의 경우 여기서 효율을 조금 줄이더라도 컨스턴트 게인, 고정 게인을 보장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최적의 효율을 위한 쉐이핑 테이블이 옵티멈 이피션시였다면 어떤 고정된 게인 값을 보장하는 ISO 게인 쉐이핑 테이블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5dB의 고정 게인 값 지점에 이렇게 그에 맞는 VCC 값을 추출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효율을 만족하고 또 왜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VCC 포인트를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벨롭 트래킹을 구현해내기 위한 그 쉐이핑 테이블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기존의 고정 DC 바이어스를 활용했던 그런 효율성은 저 빨간색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되었다면 옵티멈 이피션시는 녹색,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효율성과 또 어느 정도의 선형성을 보장하는 ISO 게인 쉐이핑 테이블은 노란색 그 선으로 어느 정도의 효율적인 전압 구동을 위한 지표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쉐이핑 테이블을 생성하는 하나의 데모 시연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이제 NI PXI 기반의 벡터 신호 트랜시버 장비와 소스 미터를 활용한 데모인데, 이제 확인해 보시면 2.5V서부터 3.5V까지 0.5V 단위로 해서 전압을 수입을 해가면서 실제 당시에 P인과 Pout 또 P인과 게인에 대한 그래프를 VCC별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 얻어낸 측정 결과들을 다시 재매핑을 해서 좌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PA, 그 효율성 대 Pout을 나타낸 그래프, 또 그 그래프 중에서 최적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전압값들을 이렇게 다시 매핑을 해서 최종 옵티멈 이피션시를 위한 쉐이핑 테이블을 생성해내게 됩니다. 엔벨롭 쉐이핑 테이블은 실제 PA와 파워 모듈레이터의 입력 전 단계에 위치한 이 ET 전송단에 탑재됩니다. 그래서 RF 입력 신호는 이제 IQ로 수집을 하게 되면 하나는 이제 PA로 바로 입력이 되는 패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IQ 연산을 통해서 실제 RF 신호의 진폭을 또는 매그니튜드를 연산을 하게 되고, 또 쉐이핑 테이블을 저희가 방금 생성해낸 엔벨롭 쉐이핑 테이블을 거쳐가 결과적으로 ET 파워 모듈레이터로 입력되게 됩니다. 앞서 보셨던 한 그 LT 무선 장치의 전력 소모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기존의 이제 고정 DC 바이어스 전압으로 구동된 PA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전력 소비율을 한 50% 이상까지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파워앰프에서 소모하는 그런 전력인데, 실제 파워앰프의 전력 효율은 한 6분의 1까지도 줄일 수 있었고, 또 그 바로 ET 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아랫단에 이제 ET 모듈레이터 전력 소비율도 약간 증가한 것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실제 50%까지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의 그 VCC를 인가를 해서 최적의 구동 전압을 알아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엔벨롭 신호를 만들게 됩니다. RF 신호 출력이 낮은 지점에도 엔벨롭이 이렇게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실제 그 왼쪽에 이제 엔벨롭 그 그래프를 확인하게 되시면 자세히 보면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RF 신호가 많이 작게 되는 부분에 엔벨롭 신호가 따라가지가 않게 되죠. 오히려 클리핑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실제 구동 전압을 1.5V라는 어떤 최소 전압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입니다. 전압이 일정 값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앰프가 전원이 꺼지거나 다른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압은 제공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벨롭 신호 자체에 클리핑과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높은 주파수 성분이 끼어들게 되는데 결국 엔벨롭 신호 발생기에서는 실제 엔벨롭 신호를 발생하는 데 있어서 또 높은 대역폭의 어떤 장비를 필요로 하게 되겠죠. 또한 진폭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IQ에 대한 어떤 제곱화된 연산 처리도 실제 파워 모듈레이터의 높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엔벨롭 트래킹을 구현하는데 이제 몇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엔벨롭 신호의 높은 대역폭이 첫 번째 그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20MHz LT 신호를 처리하려면 엔벨롭 트래킹 모듈레이터는 적어도 60MHz 이상의 대역폭을 지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이제 RF 신호 생성기와 또 엔벨롭 신호를 생성하는 그 파워 모듈레이터 간의 동기가 정밀하게 맞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3GPP 스펙에 의하면 20MHz LT 신호는 약 1나노세컨드의 동기화를 요구합니다. 또 이외에도 뭐 AM/AM, AM/PM, 뭐 엔벨롭 트래킹 이후에도 이러한 왜곡 현상들이 하게 된다면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DPD 신호 처리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보통 RF 대역폭은 추가적으로 한 5배 이상은 향상이 되어야 하는 점이 있고 또 업계에서는 이제 IQ 속도를 20MHz LT 신호 기준으로 그 8배인 245.76메가샘플/세컨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 제공하는 엔벨롭 트래킹 테스트 시스템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능의 어떤 모듈형 계측기를 하나의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게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PXI 기반 제품의 특징인데요. 우선 5644R인 벡터 신호 트랜시버는 RF 입력과 출력을 함께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품으로 200MHz의 매우 넓은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또 PXI 5665 고속 디지털 I/O 보드는 MIPI RFFE와 같은 제어가 가능하고 5451 임의파형 생성기는 400메가샘플/세컨드의 샘플 속도로 업계에서 요구하는 그 245메가샘플 속도를 충족합니다. 여기는 이제 DC 파워 서플라이라고 써놨는데 실제 이제 소스미터 SMU라는 측정기기를 활용을 해서 실제 전압을 인가할 뿐만 아니라 당시 소모되는 전류를 동시에 측정을 해서 전체 시스템의 그 PA, 실제 시스템의 파워 효율성을 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NI 특허 기술인 NI T-클럭 동기화 기술을 활용을 하면 RF 신호 생성기와 또 5451 임의파형 생성기 간의 동기화를 최대 20피코세컨드까지 정밀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실제 장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PXI라고 불리는 한 계측기 표준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드 방식의 모듈 형태의 계측기로 제공이 됩니다. 작은 형태로 간편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이 PXI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RF 신호 생성기와 엔벨롭 신호를 출력하는 모듈레이터 간의 동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엔벨롭 신호가 RF 신호에 비해 앞서간다면 지금 하이라이트된 구간처럼 이렇게 앞서간다면 실제 앰프는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컴프레션을 쉽게 도달하게 되겠죠. 또 거꾸로 RF 신호가 엔벨롭 신호를 앞서간다면 실제 이제
보시는 것처럼 PA 파워앰프의 그 효율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는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F와 그 베이스밴드 엔벨롭 신호에 간의 동기화가 1나노세컨드 또는 그보다 나은 어떤 정밀도가 보장이 된다면 완벽하게 매칭이 돼서 앰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NI 엔벨롭 트래킹 테스트를 활용한다면 실제 이제 쉐이핑 테이블을 생성해내는데 매우 빠르게 생성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메이저하게 두 가지 옵티멈 이피션시 그리고 컨스턴트 게인을 측정해낼 수 있는 쉐이핑 테이블을 쉽고 빠르게 생성해내실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동기화인데, NI의 특허 기술인 NI T-클럭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RF 신호와 엔벨롭, 베이스밴드 신호 간의 동기를 최대 20피코초까지 가져갈 수 있고, 또 RF 그 동기화 기능을 활용을 하면 실제 미세한 어떤 딜레이 제어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포인트별로 당시 EVM 값과 ACP 분석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특이 기능이 있는데, 최대 장점 기술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데모 시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앰프의 전력 효율성을 위한 엔벨롭 트래킹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앰프의 선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프리 디스토션 또는 이제 산업에서 부르는 DPD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앰프의 선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AM 디스토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변조 기술이 복잡해지고 또 PAPR이 높아지면서 앰프는 어느 때보다 선형 특성이 더욱 좋아져야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앰프에서 나오는 비선형성 특성을 계산하여 입력 신호를 사전에 왜곡시키는 기술이 바로 DPD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앰프를 최대한 이상적인 선형 특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입니다. DPD 기술을 이제 디지털 모듈레이션 측면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64컴의 베이스밴드 신호가 PA를 거치게 되고 실제 EVM 분석이 된다면 실제 이렇게 PA의 그 컴프레션에 의해서 EVM이 컨스텔레이션 플롯 자체에서 어떤 왜곡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EVM 값도 많이 저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PA 전 단계 DPD 신호 처리가 가미가 된다면 실제 베이스밴드 입력되는 IQ 신호들을 사전에 이 DPD 신호 처리를 통해 사전에 왜곡을 시키게 되면 일정 부분 PA에서 오는 컴프레션을 실제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조금 더 선형성이 좋은 EVM 값이 나은 그런 64컴 신호를 생성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M 또는 PM 측면에서 확인을 하게 된다면 실제 게인과 또 페이지 같은 경우 모두 Pout이 늘어남에 따라서 게인도 비선형 그 구간을 이렇게 접어들게 되고 페이지 역시 비선형에 따라서 실제 많이 틀어지게 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DPD 신호 처리를 사전에 거치게 되면서 실제 게인은 23.2 dB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의 Pout 구간까지는 쭉 유지를 하게 돼서 어느 정도 그 선형성을 유지하게 되겠죠. 실제 마지막에 이렇게 1.5 dB 이상의 구간에서 틀어지게 되는 이유는 실제 이제 파워 앰프 자체의 그 최대치를 다다른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지 역시 비슷한 그런 향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DPD 테스트를 구현하기 위한 NI에서 제공하는 테스트 셋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이전에 보셨던 엔벨롭 트래킹 시스템 구성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좀 말씀드려야 되는 장비는 이제 벡터 5644R 벡터 신호 트랜시버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실제 이 벡터 신호 트랜시버는
벡터 신호 생성기와 벡터 신호 분석기, RF 입력과 출력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서 실제 이 DPD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류들을 줄여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PA 앞단과 전단에 이런 소스풀과 로드풀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조금 정밀한 튜닝을 가미를 해서 DPD를 구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DPD 기술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실제 DPD가 적용됨으로써 NI 장비에서 적용이 됨으로써 그 PA 선형성 특성을 얼마만큼 개선할 수 있었는지 그 결과들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DPD를 적용을 해감으로써 EVM과 ACP 값들 같은 경우에는 EVM의 경우에는 최대 10dB까지도 어떤 개선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 또 ACP의 경우 최소한 10dB 이상의 어떤 개선 내지는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들이 이제 그 DPD를 적용한 결과치들이 되겠는데요. 우선 LTE, 녹색 구간에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이제 LTE 20MHz 신호를 갖고 이제 테스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제 DPD가 없이 PA에 인가를 했을 때 나타내는 결과가 EVM 값이 34.8에서 룩업 테이블 형태의 DPD를 적용한 결과 실제 한 10dB 정도, 마이너스 45dBC까지 EVM 값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고, ACP 역시 한 11dB씩 각각 개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WCDMA 신호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10dB 내지는 ACP에서는 한 5dB 정도? 5에서 10dB 정도의 그 실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DPD를 실제 LTE 신호에다 적용했을 때 또 이제 다른 그 결과치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13.2dBm이라고 하는 파워아웃과 또 22dBm의 파워아웃 구간에서의 DPD 기술을 적용해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소 낮은 10dBm 구간에서는 실제 앰프 특성이 어느 정도 리니어한 형태이기 때문에 DPD 없이도 마이너스 47dB 정도의 EVM 값을 기록을 하고, DPD가 적용됨으로써 한 4dB 정도 개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선형 구간이고 조금은 파워가 낮은 그 파워 앰프의 선형 구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파워 효율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한 6%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효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그 컴프레션에 가까운 비선형 구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 이제 출력을 22dBm으로 내보내게 될 경우에는 효율은 파워 에디드 이피션시 그 PAE 값이 22.7에서 이제 23.5%까지 향상이 되겠고, 하지만 이제 EVM이나 ACP 값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선형 구간에서의 그 응답성과는 실제 이제 많이 떨어지는 값들을 이제 결과치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DPD를 구현하려면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가장 크게 나뉘는 것은 이제 메모리 레스한 알고리즘과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적용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 가지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 가장 상위 단에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파워 이피션시는 실제 메모리 레스냐 메모리냐에 따라서 큰 어떤 파워 효율에 대한 개선을 이렇게 파워 효율성에 대한 그 차이를 크게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왼쪽 아래쪽에 왼쪽 하단에 보시는 EVM 그래프를 확인해 보게 되시면 실제 이제 DPD가 적용되지 않은 신호, 그리고 메모리 레스한 DPD가 적용된, 그리고 5탭 메모리가 적용된 그 DPD 그 결과를 보고 계신데, 한
10dB 출력 지점 이전까지의 신호 상황들을 보시면 실제 메모리가 있는 형태의 DPD 결과가 EVM 결과에 엄청나게 많은 5dB 정도의 5dB에서 10dB 정도의 개선 효과를 이뤄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말해서는 메모리가 있는 DPD 기술은 EVM 또는 이제 인밴드 디스토션에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ACP 그래프 결과를 확인하게 되시면 메모리 레스한 DPD 결과든 메모리가 있는 형태의 DPD 결과든 크게 좌우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메모리가 있는 형태의 DPD 기술이 인밴드 디스토션에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그런 결과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메모리레스와 메모리가 있는 그런 DPD 기술들을 저희 NI 그 계측기 내에서 구현하실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PD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그 계측기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호 출력을 그 입력 신호 대비해서 실제 DPD를 구동하는 실제 밴드위스 자체가 한 10배까지의 그런 10배까지 높은 대역폭을 지원해야만 합니다. 지금 아래에 이제 두 가지 그래프를 확인하고 계신데 DPD 신호 처리 이전과 DPD 신호 이후에 그 신호 결과만 보고 계십니다. DPD 이전의 신호를 확인하게 되시면 실제 한 100MDBM 이상 되는 신호는 한 10MHz 대역폭으로 이제 보고 계시는데, 오른쪽에 이제 DPD를 거치고 나게 되면 실제 입력 신호를 사전에 왜곡시킨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0dBm 이상에 되는 신호 대역폭은 70MHz로 DPD 처리를 통해서 실제 신호 대역폭이 한 7배 정도 넓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원신호 대비 이제 노이즈까지의 그 피크 에버리지 파워 레이시오 PAPR 값도 DPD 이전에는 8.5dB, 또 이후에는 12.2dB로 상당히 그 PAPR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맞춰서는 그 다이내믹 레인지가 실제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다이내믹 레인지가 좀 더 뛰어난 그런 장비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NI 솔루션을 통한 DPD 테스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DPD는 내가 원하는 채널 신호 대비 7에서 10배까지의 어떤 채널 분석 대역폭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NI 벡터 신호 트랜시버를 통해서 최대 분석 대역폭 200MHz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그 대역폭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절을 하고요. 또 PXI 내 모든 장비들을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해나가기 때문에 장비 간의 정밀 동기화를 실시간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실시간적으로 AM 그리고 PM 분석을 분석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엔지니어마다 이제 다양한 그 디지털 프리디스토션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해내고 계시는데, 메모리 레스가 됐던 또 룩업 테이블 방식의 알고리즘이 됐던 NI 장비 내에 있는 호스트 또는 그 벡터 신호 트랜시버 내에 탑재되어 있는 FPGA 단의 알고리즘을 실제 구현을 해서 조금 더 유연한 형태의 계측 장비를 구현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엔벨롭 트래킹과 디지털 디스토션 기술을 적용한 한 PA 테스트의 데모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I'm Hayden Nelson, Product Manager for RF and Wireless Tests at National Instruments, and today I want to show you a demonstration of envelope tracking in DPD using some of our PXI instrumentation. So here's the demonstration system I have here. I have a number of instruments in the PXI chassis. In the chassis we have a PXIe 5644R vector signal transceiver, and we have this synchronized through the PXI backplane with patented NIT clock technology, where we're synchronizing with a PXIe 5451 to get very tight synchronization between our arbitrary waveform generator and our RF signal generator. So this is one of the fundamental things to envelope tracking test, is that we need to synchronize the baseband signal and the RF signal very tightly, and have them very tightly aligned at the interface to the DUT. So not only do we need to start them and keep them synchronized, we need to have the ability to align these two signals at this DUT. We're powering this whole evaluation board with the PXIe 4139, and this has the ability to take very rapid samples of current, so we can calculate the efficiency of this. Envelope tracking is a techniqu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is power amplifier. We're visualizing our signals, the time domain signals, with a PXIe 5162 high-speed digitizer. I'm actually routing the RF signal through a splitter to this as well, so we can visualize the RF and the baseband and get a visual sense of their synchronization. We're using the analyzer portion of the vector signal transceiver to do our RF analysis. So let's jump right into the measurements. So I'm going to go ahead and click Run on this VI. And here in the top left, we can see we have in red we have our LTE amplitude modulated RF signal displayed on the same plot with our amplitude modulated power supply signal. And so we've already put our RF signal through a shaping table and come up with the appropriate voltage to supply to our device on a sample by sample basis. And so here you can see that the two signals are very well synchronized, but they're not aligned. And so by them being misaligned, we can see over here that our spectrum has a lot of spectral regrowth, our EVM is quite poor, our ACPR is no good. In the AM/PM performance is all these metrics are looking that this device is not performing optimally at all. So I'm going to hit an alignment procedure here where we're going to sweep these two signals. So we're sweeping the baseband and the RF signal relative to each other. They're synchronized, and we can get a plot here of an understanding of how the performance of the device at the relative offset. So I'm going to hit that one more time. So you can see here that the AM/PM is adjusting in real time, as well as the spectrum and EVM, and we're plotting the ACP and the EVM versus delay. And as you can see here, there's a point in both of these plots where the ACP and the EVM is at a minimum. And it's at that point that we're pretty confident that we're synchronized, and so we've chosen that point, and you can see here on the time domain plot that these two signals are quite synchronized. So that whole procedure didn't take that much time, but one of the things everyone would like to do in any automated test is to go faster. So one of the unique benefits of the National Instruments software approach to this is we have a patent pending algorithm for a fast alignment algorithm, where we can actually do a quick course align and then only have to take a few points to do that last fine alignment sweep. So let's run that with the fast align, and it's already done. So here we're back synchronized, and we're at an appropriate ACP and EVM for this device. So when one is doing envelope tracking with a power amplifier, one of the problems that can occur is it can induce more AM, and AM/PM distortion. Ideally, both of these plots would be a flat line, and so to back out those distortions that are either in the PA just from its behavior or because of envelope tracking, you can apply digital predistortion. So I'm turning on digital predistortion. You can see that we flattened out our AM, and AM/PM. You can tell that we're pushing this PA into compression here at the top end, so DPD can only correct for so much. If you're getting too close to the saturation of the amplifier, then there's really nothing much you can do. So looking at the impact of this on the LTE performance and how this is going to work in a system and so again we can see the effects of this applying this digital predistortion to the spectrum here. So turning this on and off, you can see that it has an impact on the spectrum low, and we can actually
stop this application. I could power this down, repower it up, and rerun this application. This will start, as it restarts, they're misaligned. Hit my fast align, and as it completes, we're back aligned. And that alignment procedure and that alignment number is very repeatable. So we have best-in-class synchronization because all this instrumentation is integrated into a PXI chassis, so there's no cables to have to manage, and different links that can mean different synchronization values, so you have to rerun that synchronization. You actually will not have to rerun that synchronization because the system is so repeatable. 예, 그래서 데모 시연 영상 뭐 잘 확인해 보셨는지요? 엔벨롭 트래킹이랑 디지털 프리디스토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계측기들을 활용한 어떤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기존 측정 기기를 많이 활용한 박스형 장비들을 이렇게 쌓아두고 많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환경에서 운영을 하시겠죠. 일단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장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운영하게 되시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고, 또 장비 간의 어떤 연동을 랜이나 GPIB를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테스트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테스트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트리거 선, 또 물리적인 여러 가지 결선들을 외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테스트보다는 장비를 세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또 당연히 이제 테스트 랩에는 많은 어떤 넓은 그런 공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공간적인 그런 규모를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요즘 실정입니다. 실제 트라이퀸트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RF 이제 자체 RF PA를 검증하고 어떤 신뢰성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여러 장비들을 이렇게 쌓아두고 운영을 해 나갔고, 그 실제 PA의 특성 검사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적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중 일부 한 7, 80%에 해당되는 장비들을 모두 이제 PXI화를 통해서 다 통합화를 하고, 또 실제 테스트 시간을 상당히 빠르게 가져나가면서 전체 특성화 시간 110시간 걸리던 소요 시간을 한 하루 내에 이제 모든 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PA의 GSM, 엣지, 그리고 WCDMA 테스트를 상당히 빠른 테스트 시간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전반적인 테스트 타임을 크게 개선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하이 파워 앰프, 모듈 테스트 등에도 NI의 PXI 장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익숙한 박스 형태의 RF 신호 생성기, 분석기, 또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파워 서플라이, 디지털 멀티미터, 또 RF 신호를 여러 형태로 분기해 줄 수 있는 스위치 박스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PXI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플랫폼 내에 다 통합화를 해서 실제 한 60초 걸리던 어떤 테스트 과정을 30초 안에 한 50%의 시간 절감 효과를 이뤄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PXI라고 하는 하나의 모듈 형태의 계측기의 그런 성능에서부터 이제 비롯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RF 테스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누차 말씀드렸던 벡터 신호 트랜시버 장비가 되겠습니다. 벡터 신호 트랜시버는 RF 입출력이 통합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세계 최초의 트랜시버 장비로 65MHz부터 6GHz의 주파수 범위를 지원을 해서 실제 상용 중인 대다수의 무선 통신 표준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대역폭도 200MHz 상당히 넓은 대역폭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엔벨롭 트래킹뿐만 아니라 10배까지의 신호 대비 10배의 대역폭을 요구하는 디지털 프리디스토션 기술 테스트 하시는 데 있어서도 적합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적합한 측정 기기가 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계측 장비가 갖고 있지 않은 개방형
개방 형태의 또 사용자가 정의 가능한 FPGA를 탑재하고 있어서 실제 DPD 알고리즘과 같은 부분들을 호스트 상에서 구현하는 것이 아닌 FPGA 상에서 구현해 나가셔서 실제 루프 타임을 상당히 빠르게 개선해 나가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I 솔루션을 활용해서 엔벨롭 트래킹 테스트를 운영해 나가시게 되면 파워 효율을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파워 이피션시가 높은 쉐이핑 테이블 또는 개인이 일괄적인 어떤 쉐이핑 테이블을 쉽고 빠르게 생성해 나가실 수 있고 가장 ET 테스트의 가장 핵심이 되는 RF와 엔벨롭 간의 정밀 동기화를 20피코 초까지도 그 정밀하게 동기화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실시간 양 신호 간의 딜레이를 제어함으로써 실시간으로 EVM과 ACP 분석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또 DPD의 경우 벡터 신호 트랜시버에서 제공하는 200MHz의 넓은 대역폭을 활용을 하면 실제 DPD가 요구하는 그런 넓은 대역폭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AM 그리고 AM/PM 분석 역시 실시간으로 분석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호스트뿐만이 아니라 벡터 신호 트랜시버 내에 있는 FPGA에 사용자분께서 갖고 계시는 DPD 알고리즘을 구현해 나가시면 보다 빠른 DPD 테스트 시스템을 구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